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3대 특검 법안이라고 부르죠.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이 세 가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찬성이 194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4표 이상 이 이탈표가 나온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이 반대하는 당론을 정했고 모두 이제 보이콧을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모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단독이었는데 현재 안철수, 김재섭, 한지아, 김예지 이렇게 4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이건 정치 보복입니다. 왜냐하면요, 특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 수사를 하면 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말을 안 듣습니까? 검찰 수사로 충분한 걸 이렇게 특검을 하겠다. 특검 내용도 방대합니다. 이건 지금 소위 내란 특검이라고 부르는 것, 이 어디까지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될지, 이 확산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모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들도 많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탈탈 털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김건희 특검법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청구하는 검사에 대한 징계, 이걸 법무부 장관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사를 징계하겠다. 왜 징계하겠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범죄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모자라서 이제 징계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수사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이재명 그 대장동 이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 지금 수사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공수처를 통해서. 그러니까 안철수를 비롯해서 참 안철수가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력입니다. 이 유연성의 부분입니다. 지금 평소에 당론과는 배치되는 국회의원은 자기 소신대로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안철수는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재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은 초상집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타이밍과 장소, 때와 장소에 따라서 결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소신은 지킨다 하더라도 정치적 유연성이죠. 지금 꼭 이렇게 이탈해야 합니까? 안철수 참 이런 부분에 이 정치적인 결정, 참 대선 때 많은 점수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층이 안철수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안철수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또 비대위도 이 지금 해체를 해야 되느냐 어째야 되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있어도 이달 말에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납니다. 해체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뽑아야 합니다.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전당대회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당대회를 해서 그게 오히려 더 단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의 이 방탄 독재, 방탄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정치 보복, 당연히 이제 정치 보복에 이 태풍이 불어 닥칩니다. 정치 보복 할 테면 해봐라.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나 이게 정치 보복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특검을 하는 이 내용을 본다면 이번만은 그래도 당론에 따라주는 것이 정치적인 유연성입니다. 참 그런 부분에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당에 지금은 단합이 필요한 겁니다. 불필요하게 싸울 필요가 없다. 저는 평론을 하면서 많은 다른 평론가들과 좀 다르다라고 제가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대학 교수처럼 정치가 이래야 한다. 정치 개혁은 이래야 하고 새로운 정치 쇄신은 이래야 한다라는 말은 대학 교수들이 잘 합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정치 현실, 이 처절한 정치 현실은
선거를 하는 정치인들이 더 잘 압니다. 저는 이 중간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정치가 어디로 가야 한다라는 당위성, 그렇지만 현재 우리 정치가 어떻다, 이 사이에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현실 정치에 매몰이 되면 발전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쪽으로 가버리면 이건 뭐 허공에 뜬 하나만한 소리입니다. 누가 뭐 정치가 그렇게 안 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 개혁해야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치 개혁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쇄신해야 되죠. 국민을 위한 정치에 모두 다 나서야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선거에 이길 수 있느냐? 선거에서 현실적으로 지면 이건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구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실과 당위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 고민을 계속할 생각이고 계속해 왔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굳이 당론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소신 투표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점을 꼬집고요. 정치 보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보복 뭐 할 테면 해봐라.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오늘 또 오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위 이화영입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이화영에 대해서 7년 8개월 징역형을 확정지었습니다. 대북 송금이 확정이 된 겁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사를 한 검사도 탄핵하겠다. 이 판사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정청래가 법사위를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판결이었다.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검사도 수사를 하고 징계를 하겠다, 탄핵을 하겠다. 이재명은 지금도 대선 기간 내내 검사들이 짜맞추기 기소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대북 송금의 주범은 이재명입니다. 이화영은 부지사였습니다. 경기도의 공무원들이면 아마 제 말에 100% 동의할 겁니다. 부지사가 도지사 모르게 쌍방울을 시켜서 이 북한에 100억 원의 뇌물을 갖다 바쳤다? 뭐 이화영이 어디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이렇게 했다면 이화영을 그냥 두었겠습니까? 이재명이. 이재명은 몰랐답니다. 부지사가 한 일을 이재명은 몰랐답니다.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딱 걸려든 겁니다. 민주당 계속해서 이제 어제부터 오늘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 사법부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헌법 84조를 이야기합니다. 불소추 특권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사범에 한해서 소추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형사사범에 한했습니다. 민사나 행정은 제외입니다. 또 소추하지 아니한다. 소추는 기소와 재판 진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처럼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던 것은 어떻게 하느냐?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규정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서. 1987년 헌법을 만들 때 범죄자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범죄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주장 이겁니다. 불소추 특권이 있는 이유는 대통령의 자리가 워낙 엄중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만약 살인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소추를 해라. 기소를 하고 재판 진행을 하라. 그 의미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던 재판도 중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법의 취지를 보면 대통령의 자리가 중대하기 때문에 이 재판을 하지 마라. 중단하고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하라. 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중단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단 논란이 되니까 이 법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죄가 아니면 중단한다 이런 식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먼저 소추의 의미는 기소 뒤 소송 진행입니다. 재판 진행입니다. 진행되던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통령의 자리가 중대하기 때문에
형사사범에 한해서 이 불소추 특권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민사와 행정 등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아무리 중하다 하더라도 민사나 행정 이런 부분들은 책임을 져라 라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제 이 조항의 의미를 짚어보면 형사사범에 대해서 소추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꼭 필요한 재판들은 민사나 행정이나 그동안 진행되던 재판은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크게 논란이 될 것이 없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대부분이 무슨 이재명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재판을 받고 있었다. 국민들의 대부분이 법이 있지만 국민들이 대부분이 정서적으로 이재명의 재판은 중단하고 5년 뒤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동의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법의 해석을. 또 뭐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60% 이상이 민주당 지지층의 과반 정도가 이재명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국민 정서적으로도 이재명의 재판은 진행하라라는 것이 지금 국민적인 명령입니다. 뭐 입만 열면 지금 민주당 뭐 김민석, 이재명 국민들의 뜻, 국민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 이게 복종하는 태도입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고요.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100년 대계입니다.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흔들면 전국에 3,300명의 판사들, 그중에 대부분이 합리적인 판사들입니다. 지금 대법관들은 합리적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 그대로 계속하라. 유죄로 결론을 내려라라는 대법원의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재판은 판사들 개개인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될 겁니다. 무엇이 법리고 무엇이 양심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발부둥을 쳐도 이재명은 끝납니다. 빠르면 3, 4개월 안으로 다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지도부를 교체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조기 대선이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습니다. 쇄신도 필요하고 정치 개혁도 필요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쇄신과 뭐 지도부 개혁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실에서 이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이겨야 국민들을 위해서 개혁도 하고 쇄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기기 위해서는 단결이 필요합니다. 쇄신 개혁도 좋지만 단결, 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때 이번 대선에서 이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번 대선의 패배의 가장 큰 이유를 꼽아라 라고 한다면 물론 김문수 후보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라면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였습니다. 이것만 됐더라면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이준석과의 문제를 지금도 고민해야 합니다. 저 이준석을 소멸시킬 수 있느냐? 만약 연말 안으로 조기 대선이 있다면 또 이준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남습니다.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이 정치를 잘한다면, 국정을 잘한다면 뭐 여러 가지 또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은 국정을 잘 운영하고 정치를 잘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방탄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상식적이고 법치에 맞게 국정 운영을 하면 이재명은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국정을 잘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방탄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저걸 끝장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을 위해서 또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뭐 지지하는 많은 뭐 이 정치인들이 있을 테고 국민의힘 개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겁니다. 또 이준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도 해야 되지만 단결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눈앞에 이재명의 방탄 정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 곧 태풍처럼 불어닥칠 겁니다. 그걸 뚫고 나가야 합니다. 필요하면 장외 집회, 장외 대규모 집회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또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는 뭐 내란 선동이다라고 몰아붙이겠지만 모든 게 자기들 반대하면 모두 내란 선동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뭐 멀지도 않습니다. 길어야 연말까지입니다. 이런 큰 정치적 흐름들을 좀 보면서 이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문제들도 해결해 가야 하고 뭐 곧 불어닥칠 이 정치 보복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고 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재명 정권, 방탄 정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전략을 생각해야 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